자, 오늘 정말 흥미로운 기업 분석 하나 해볼 건데요. 바로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광고 대행사 제일기획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2026년 1분기 재무보고서를 바탕으로 이 회사의 현주소부터 앞으로의 전망까지 아주 핵심만 쏙쏙 뽑아서 파헤쳐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여기서 진짜 미스테리한 상황이 하나 발생합니다. 업계를 선도하는 이 거대한 기업의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꽤 크게 밑돌았거든요. 당연히 애널리스트들은 목표 주가를 내렸죠. 근데 진짜 이상한 건 여전히 최종 투자 의견은 매수, 즉 BY를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실적도 안 좋고 목표가도 내렸는데 왜 계속 사라고 할까요? 그 해답은요. 딱 이 숫자 하나로 완벽하게 요약이 됩니다. 6.5%. 이게 올해 예상되는 막대한 배당 수익률이거든요. 이 엄청난 숫자가 흔들리는 주식시장이나 험난한 산업 역풍 속에서도 주가를 꽉 잡아주는 아주 든든한 재무적 방패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짚어볼 포인트들은 이렇습니다. 1분기 실적 점검부터 시작해서 일회성 비용, 산업의 구조적 역풍, 고배당 방패, 그리고 마지막 밸류에이션 평가까지 쭉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1분기 실적부터 냉정하게 한번 짚어보죠. 기대치를 밑돈 그 숫자들입니다. 화면의 표를 한번 보시죠. 매출 총이익은 4,423억 원으로 작년보다 2% 올랐거든요. 외형 성장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영업이익입니다. 365억 원. 전년 대비 무려 38%나 뚝 떨어졌습니다. 직전 분기랑 비교하면 반토막도 더 났죠. 60%나 날아간 거거든요. 이 숫자만 보면 회사에 진짜 큰일 난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헉소리 나는 타격이죠. 근데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완전 다 망한 게 아니거든요. 디지털이나 리테일 쪽은 아주 탄탄하게 버텨줬고요. 지역으로 보면 북미나 동남아시아 지역이 성장을 쫙 끌어올려줬습니다. 반면에 중국이나 중동 지역은 소비도 줄고 여러 지정학적 문제 때문에 꽤 많이 위축이 됐죠. 그러니까 겉보기엔 안 좋지만 안을 까보면 꽤나 엎치락 뒤치락 복잡한 상황인 겁니다. 두 번째 파트, 일회성 비용 분석입니다. 저는 이걸 일시적인 과속 방지턱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아까 영업이익이 뚝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그게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이 박살나서가 아니라 이른바 이회성 비용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유럽 같은 해외 지사들 인력 구조 조정하느라 일시적으로 돈이 꽤 크게 나갔고요. 또 하나는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할 때 평균 임금에 포함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서 나중에 줄 퇴직금 충당금을 이번 1분기에 장부에 한 방에 다 털어넣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부진은요. 회사가 가다가 쾅 하고 벽에 부딪혀서 멈춰선 게 아닙니다. 그냥 잠깐 속도를 확 줄여야 했던 과속 방지턱에 가깝다는 거죠. 애널리스트들 분석을 보면 만약 이런 굵직한 일회성 비용들이 없었다? 그럼 1분기 영업이익은 작년이랑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방어했을 거라고 합니다. 세 번째 파트는 조금 더 큰 그림을 볼게요. 산업의 구조적 역풍, 바로 피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지금 마케팅 산업 전반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일단 경기가 안 좋으니까 소비재 기업들이 광고비를 싹둑싹둑 자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매체 성장이 둔화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진짜 뼈아픈 건요. 든든한 주요 계열사 광고주들이 돈 쓰는 방식을 아예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막대한 마케팅 예산을 예전처럼 대행사 줘서 외부 매체에 쏘는 게 아니라 자기네 자체 닷컴이나 이커머스, 즉 D2C 채널을 키우는데 직접 쏟아붓고 있어요. 전통적인 대행사들 입장에선 밥그릇이 줄어들고 있는 셈이죠. 설상가상으로 AI까지 치고 들어왔습니다. 고도화된 AI가 예전에 사람들이 하던 광고 제작 업무를 뚝딱 대체할지도 모른다는 구조적인 위협 다들 느끼고 계시죠? 기업들은 예산도 꽁꽁 싸매고 있고요. 이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당장 이 기업 가치가 확 오르긴 좀 힘들겠는데? 라고 평가하는 것도 사실 너무 합리적인 수순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네 번째 파트, 고배당 방패,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입니다. 실적은 좀 흔들려도 이 회사의 배당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차트 한번 보시겠어요?
2026년 예상되는 주당 배당금, 그러니까 DPS가 무려 1,290원으로 책정될 전망입니다. 지금 주가 수준으로 계산기 딱 두드려 보면요. 배당 수익률이 자그마치 6.5%가 나옵니다. 와, 요즘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6.5%라니 정말 솔깃하지 않으신가요? 이 6.5%라는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투자의 최고 무기인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막 무시무시한 산업역풍이니 실적 쇼크니 잔뜩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몰아쳐도 주가가 바닥 밑으로 뚫고 내려가지 않게 콘크리트처럼 아주 단단하게 받쳐주는 든든한 방어막이 바로 이 높은 배당금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밸류에이션 및 최종 판결입니다. 과연 주가 상승 여력은 얼마나 될까요? 숫자 퍼즐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지배주주 주당 순이익이 1,898원이거든요. 여기에 이 회사의 과거 5년 평균 주가 수익 비율인 PER 13배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럼 예전보다는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25,000원이라는 아주 건실한 목표 주가가 딱 나옵니다. 4월 24일 기준 현재 주가가 19,750원이니까요. 비교해보면 여전히 26.6% 정도는 주가가 더 치고 올라갈 룸이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의 최종 판결이 뭐냐? 바로 투자 의견 매수, 즉 BYUG입니다. 물론 광고 대행사들이 D2C 강화라던가 AI 도입 같은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본업의 체질을 바꾸려면 당연히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 높은 고배당이라는 무기가 여러분의 멘탈과 계좌를 아주 든든하게 지켜줄 거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위해 스스로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과연 이 6.5%라는 고수익 배당의 안전함이 현대 광고 산업이 겪고 있는 그 거대한 구조적 한계들을 덮어줄 만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쫙 정리해드린 재무 데이터와 산업의 큰 흐름을 바탕으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